안녕하세요. 정치는 삶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청년들은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 유튜버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좌파 우파 성향으로 딱 나뉘어 놓고 두 개 운영할지 아니면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할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은 계속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위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야, 너 이제 변절자니?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기 좋아지면 되는 거죠. 뭐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결국 제목처럼 정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 그 정치는 올바른 것이죠. 네. 선과 악을 정해놓고 내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좌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비슷하게 보수의 농객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혹은 그 이전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좌파 성향, 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기 전에 성남시장 그때의 정책들을 보면 사실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만 야, 저기에 저렇게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주거를 공급할 수 있게 원래 같으면 그렇게 공급할 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정책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꼬투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에서 선악으로 나뉘어져서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보면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주거가 필요하고 주거를 어떻게든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그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걸 풀어내야 돼요. 야, 그거 법 문제 있어? 그럼 법 바뀔 때까지 둬. 라고 하면 사실 국민들, 당사자인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정치인들이야 상관이 있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정치에서 개꿀 빨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쓰레기 정치인들은 오히려 국민의 희망을 가지고 본인들이 권력으로 써먹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때의 정책들을 보면 어떻게든 그건 최대한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보수 숙골들은 정책적인 아주 작은 부분들, 지역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목적으로 쓰죠. 하지만 그렇게 뭐 이를테면 대장동 같은 걸로 공격을 했지만 대장동으로 잡혀 들어가고 지 자식에게 이상한 짓 하고 뭐 수십억에 대한 돈 이상한 짓 한 건 다 놀랍게도 보수 수구 꼴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정작 지금 보수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입 쳐닫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잡혀 들어간 돈 받아먹고 이상하게 지 자식 꼽아놓고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이 놀랍게도 모두가 대부분이 보수 정치인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양심적이지 않아요. 뭐 한국의 정치가 참 안타까운 건 선과 악으로 정해놓고 저쪽 편은 악, 우리는 선. 근데 잘 보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이쪽도 저쪽도 다 진흙탕이에요. 다 사실 더러운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과 악으로 나뉘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라는 게 선과 악으로 나뉘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정치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움을 줬냐? 아닌가?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는 매우 올바르거든요. 자, 이건 역시도 우리의 지금 청년들이 기회가 왔어요. 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님의 청년 고용 확대 요청. 직접 기업들에게 제발 청년들을 많이 고용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멍청한 전임 대통령들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달라요. 전임 대통령들은 그냥 기업에게 이렇게 임기 초회가 되면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채용 좀 해주세요. 뭐 그러고 넘어가. 신경 안 써. 그걸 관리 안 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관리를 할 거야. 어떤 기업은 채용하겠다라고 하고 올해 얼마 채용하고 내년에 얼마 채용하고 그걸 계속 보고받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통령, 새로운 권력자의 임기 초가 되면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껴요. 이게 지금 이 기업이 채용하겠다라고 지금 알랑방구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채용하는 건지를 계속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올바른 기업이 있고 굉장히 말만 하고 사실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기업이 있겠죠. 과연 그걸 그대로 둘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만 하고 알랑방구 끼고 채용하겠다고 쇼만 하고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기업들이 지금 내놓은 정책들을 한번 보시죠. 지금 대학교 공대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대학생활 없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 학과는 당연히 점수 잘 받아야 되고 정말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운 좋은 천운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한번 보시죠. 자,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이에요. 5년간 6만 명. 6만 명. 깔끔하게 얘들은 지금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대통령님의 임기 안에 우리는 6만 명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서 무조건 이걸 챙길 걸 알아. 알기 때문에 이들도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안에 6만 명 무조건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에서 5년 차 사이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은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대 쪽은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어렵죠. 재미없어요, 수학이.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대학교 3, 4학년만 잘 보내면 학점만 좀 잘 받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문짝 붙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6만 명 채용하겠다는 그들이 반도체, 바이오, AI 그 다음 또 다른 기업 하반기에만 4천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멍청한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르죠. 과거의 멍청한 대통령들이 기업 불러놓고 얘기하면 기업들이 예, 채용할게요. 돌아가면서는 저 멍청한 대통령 저거 채용한다니까 또 진짜 채용하는 줄 그렇게 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대통령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무섭게도 똑같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언제까지 어떻게 채용하겠다라는 걸 확답을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그냥 채용해라고 하면 채용할게요. 3, 4년 뒤에 채용할게요. 라고 하고 대통령 힘 빠질 거 아니까 무시하던 기존의 대통령을 무시하던 기업들과는 지금 전혀 달라요. 두 번째 기업도 보십시오. 하반기까지 4천 명 채용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공계를 채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보십시오. 올해는 7,200명 채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만 명을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청년 인턴십 400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기업은 한 달 일찍 채용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기업 역시나 똑같죠. 5년 안에 대통령님의 임기 안에 15,0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3,000명 채용하겠습니다. 기존에 2,600명이었는데 400명 늘려서 3,000명 채용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시면 안전, AI, R&D 그 다음 하반기에 3,500명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1,500명 채용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임기 안에 우리는 10,000명 채용하겠습니다. 조선, 건설기기, 에너지, R&D, 친환경, 수소, 바이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쭉 보면서 과거의 멍청한 그저 좌파우파 거기에 빠져있는 두리뭉실한 이제 내가 권력 다 가졌으니까 허허 웃으면서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권력 속에서 취해 있었던 멍청한 한심한 과거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이 기업들이 우리는 하반기에 몇 명 채용하겠습니다. 5년 내에 몇 명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말 맞춰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혹시 모르니까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했겠죠. 대통령이 멍청했으면 과거처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중요한지 알죠. 자, 하반기까지 얼마? 5년 안에 내 임기 안에 몇 명? 아마 그런 요구가 아마 간접적으로는 뉘앙스로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발을 못 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까지 내년에는 몇 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임기 안에 몇 명 채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쾅쾅쾅 나와버리잖아. 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만난 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다들 그저 그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 취하고 임기 후반에 가면 권력이 빠지면서 좀 한심한, 그래서 국가의 방향은 분명히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로 멍청했는데 우린 이제서야 진짜 올바른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